자,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요 앞부분에서 봐주셔야 할 부분 여기. 무역 서신의 작성 원칙, 흔히 3C 혹은 5C라고 부르는 요 부분이 간혹 시험에 나온다. 근데 무역 서신의 작성 원칙을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 자, 우리 셀러와 바이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회사에서 예를 들어 내가 영업사원이다 라고 했을 때 영업사원이고요. 여기가 영업대상인 대기업이다 라고 해볼게요. 영업사원이 대기업에 메일을 보낼 때 안녕, 우리 물건 살래? 이런 식으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안녕하세요. 회사는 어떤 회사로서 우리는 요러요러한 good known, well known한 회사이고 우리 물품은 이 정도로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물건을 팔고 싶습니다. 당신의 의사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영업사원이 국내에서 대기업에 판매를 할 때에도 메일에는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예의를 갖추어서 보낸다. 이건 당연히 국제무역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해서 국제무역 서신을 보낼 때에 이러한 원칙을 지켜서 쓴 서신이 상대방에게 도달을 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성 원칙에 대해서 문제와 이런 문제로 많이 다뤄지고 있다. 근데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느냐? 예를 들어 정확성, 명료성, 간결성 이렇게 했을 때 문제 형태가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 문장 5개를 쭈르륵 주고요. 이 중에서 가장 3C 혹은 5C에 맞게 쓰여진 문장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서 이런 걸 뭘 보셔야 한다? 예시를 잘 봐주셔야 돼요. 예시를 보시고 요런 거를 명료한 문장이라 하는구나. 요런 걸 정확한 문장이라 하는구나 라는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풀이 강의에 가서 요런 실제 문제를 보시면서 예시를 여러 번 봐주시는 부분이 이러한 무역서신의 작성 원칙 관련 문제를 대비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C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무역서신이 의도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기본 원칙들을 지켜줘야 하며 이를 5C라 한다. 첫 번째 뭐예요? correctness, 정확성. 정확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정확해야 한다? 철자라던가 구두점이라던가 대소문자라던가 문법, 문장구조, 약어 등이 정확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가 상사한테 혹은 대기업한테 메일을 보낼 때 안녕 하면서 뭔가 줄임말을 쓰지 않죠. 이거 완전 좋아요. 이거 겁나 좋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약어라던가 슬랭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아야 한다. 이게 당연한 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예시를 먼저 한번 보면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예시 Yours very truly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서도 영어로서도 어떠한 약어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무역서신에서 약어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정확하게 yours very truly 이런 식으로 명확히 써줘야 한다라는 거고요. 위에 예시 보시면요. The silk as well as the lace were delivered in damaged condition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그 실크와 레이스가 어떻게 망가진 상태로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장이 너무 길고 요 사이에 쉼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읽으면서 그래서 뭐 실크랑 레이스가 같이 도착을 했다라는 거야? 둘 다 망가졌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쉼표로서 명확히 구분을 해가지고 실크와 그리고 레이스가 모두 어떻게 되었다? 망가진 상태로 배달이 되었다. 라는 식으로 너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correctness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명료해야 한다. clearness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명료해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We have your recent order. 나는 너의 최근 그 구매 주문을 받았다. 무슨 구매 주문? 너랑 나는 거래를 한 달에도 20번씩 30번씩 하는 거래 사이야. 근데 나는 어제도 너한테 보냈고 엊그제도 너한테 보냈고 3일 전에도 너한테 주문을 했는데 너가 이 중에서 어떤 주문을 얘기하는 거니? 너무 애매모호하구나. 이런 것을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recent order라는 말 대신 뭘 해줘야 한다?
우리가 너의 넘버 551번 주문을 받았어. 그 주문은 2011년 5월 28일에 어떠한 leather handbags 가죽 가방을 500개 시킨 그러한 주문을 받았고 우리는 그 주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식으로 내용 이해가 되어야 이 서신을 받은 사람이 아 그래 내가 그 주문을 했었지 그거에 대해서 너는 뭐를 원하는구나 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We have a recent order 라고 해놓고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order가 뭔데? 거기에 대해서 너가 뭘 하고 싶은데? 라는 되물음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서를 쓸 때에는 무역서신을 쓸 때에는 명확하게 네가 원하는 바를 클리얼리하게 전달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많이 나온 편이다. 그래서 여기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Mr. Longman wrote to Mr. Smith that he had accepted his proposal. 자, 뭐예요? 미스터 롱맨이 뭐라고 했어요? 미스터 스미스에게 썼다. 근데 he가 그의 프로포절을 받았다라고 썼는데 그 he가 롱맨이야 스미스야? 아니면 his가 롱맨이야 스미스야? 아니면 또 다른 제3자야? 이것만 보고선 이해하기가 힘들다. 무슨 사투리도 아니고 갸가 가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서신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Mr. Longman은 wrote to Mr. Smith. 롱맨은 스미스에게 썼다. That he had accepted Mr. Smith's proposal. 자, he와 his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명시를 했죠. 그래서 롱맨은 스미스에게 스미스의 프로포절을 자신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썼다라는 식으로 명확히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clearness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간결성, conciseness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서를 쓸 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가 뭔 얘기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해서 예시를 한번 보면은요. You asked us to let you know when the new model of the personal computers come on the market. It is obtainable now. 자, 그대로 직역하면 뭐예요? 너는 우리한테 물어봤다. 뭘 물어봤느냐? 뭘 부탁을 했느냐? 언제 새로운 그 개인 컴퓨터 노트북이 새로운 모델이 올지를 알려달라고 했고 그것은 현재 취득 가능하다. 너 지금 구매 가능하다. 자, 이거 줄이면 뭐예요? 새로운 거 왔으니까 사가. is now available 가지고 요 두 문장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줄여놓고 있다. 해서 요 conciseness도 굉장히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그러한 문장은 좋은 문장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래 예시도 한번 보실게요. In your letter dated the 22nd of the last month. 뭐요? 지난달 22일에 쓰여진 너의 편지에서 You inquired about our experience with Mr. Henry J. Clark. 너는 우리의 헨리 J. 클락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다. We are happy to tell you about his worker for us. Mr. Henry J. Clark was a lawyer and faithful worker during the 2 years he kept books for us.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워커에 대해서 너에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기뻐. 그는 어땠다? 그는 굉장히 충성심이 높고 우리와 믿음직한 그러한 직원이었다. 너무 길죠? 자, 어떻게 줄일 수 있다? Mr. Henry J. Clark. 이 사람은 뭐예요? About whom you inquired on March 22. 정확하게 3월 22일. 지난달이라고 하면은 지금이 4월인지 5월인지 이 편지를 받은 날이 달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March 22로 딱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3월 22일에 너가 물어본 미스터 제이 클락은 어땠다? 매우 충성심 높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라는 식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conciseness 같은 문제도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를 보면서 어떻게 줄일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성, completeness, 무역서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 간결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안은 완전하게 표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실게요. Shipment will be made in due course. 선적은 제때 이루어질 것이다. 제때가 언젠데? 라는 거죠. 간결하게 쓰되 Your order for cotton goods will be shipped at the end of this month. 이번 달 말에 너가 주문한 코튼 굿즈에 대한 쉬먼트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명확하고 완전하게. 즉 뭐예요?
문장 한 문장 안에 너가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완전성 completeness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출 포인트 courtesy, 예의성이에요. 무역 서신은 어때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what up 이라던가 또 막 oh we're surprised 이러한 구어체를 쓰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예의가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상사나 대기업한테 메일을 쓸 때 수없이 많은 고민을 거쳐서 굉장히 꼼꼼하게 뭔가 예의를 갖추고 쓰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작성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I want to visit your computer center during this period. 나는 너네 컴퓨터 센터에 방문하고 싶어. 라는 게 아니라 I wonder if you could permit me to visit your computer center sometimes during the period. 나는 궁금하다. 너가 나에게 너희의 컴퓨터 센터 방문을 허락해 줄 수 있을지.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을 때 나 뭐 하고 싶어가 아니라 뭐다? 내가 뭘 해도 되겠니? 라는 식으로 이러한 선택의 주체를 상대방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예의 있는 것이다. 통보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령조를 피해라. 한국어로 해도 너 이거 보내 라는 것보다 보내줄 수 있겠니? 와 같은 정중한 문장을 서신에서는 선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어로도 명령조보다는 would나 could와 같은 예의를 갖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we need to receive an immediate reply because we have to establish our new sale plan. 뭐요? 우리는 너의 최대한 빠른 즉각적인 답장을 원한다. 왜냐? 우리는 판매 계획을 빨리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보다 뭐다? Could you please fill out and return this questionnaire by May 30 so that we can let you know promptly of changes in the present plan. 그래서 뭐예요? Could you 해줄 수 있겠니? 요 답변을 얼른 채워가지고 우리한테 줄 수 있겠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말이야. 라는 식으로 좀 더 정중하게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요. 부정적인 내용일 때는 상대방을 주어로 쓰지 않는다.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You delayed in delivery repeatedly during the period 3 months. 뭐예요? During the past 3 months. 지난 3달 동안 너는 계속 인도가 늦었다. delay라는 자체가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완곡하게 표현하냐? Unfortunately. 운 없게도 we have experienced repeated delays in delivery during the past 3 months. 지난 3달 동안 우리는 경험을 했다. 뭐를? 계속해서 늦은 인도를 받아왔다라는 식으로 상대를 주어로 하지 않고 우리가 너로 인해서 받은 불편이 이러이러했다라는 식으로 주어를 바꾸기만 해도 굉장히 정중한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수동태를 활용한다 해서 You are requested to answer immediately without fail 보다는 Your prompt answer would be highly appreciated 라고 해서 너는 너는 이렇게 요구가 된다라는 것보다 너의 어떠한 내용은 굉장히 감사가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주어나 혹은 수동태를 활용하는 걸로도 정중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이러한 5C 중에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clearness가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clearness, conciseness, 간결성, 그리고 예의성 이렇게 3가지의 C가 기출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